발표하겠습니다. 저는 박상현이라고 하고요. 목소리 잘 들리시죠? 삼성전기에서 구매 부서에 있습니다. 삼성전기에서 일을 하고요. 현대 때도 경영에서 일을 하고 제 사업체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렇게 시장을 다니는 것과 제 사업체가 어떤 퍼포먼스가 나는지를 마지막에 비교를 하겠습니다. 논문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 듣듯이 들어주시면 돼요. 생산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와봤어요. 구매 공급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생산성이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될지를 질문을 던져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연구라는 것을 하고 계시니까 좌우 다르게 많지 않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구매 공급 관리라고 불러요. 구매 관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체로 뭘 하는 일이냐면 두 번째 보시면 가격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납기를 올바르게 결과물이 나오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그 앞단에서 정보 조사들이 있어야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QCD라고 하는 거를 내기 위해서 그 전단에 정보를 다루는 일이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가보면 되게 많은 정보를 다루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앞단에서.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해보는 거죠. 생성형 AI가 나왔는데 이 작업들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제 한 3년 됐잖아요. 10일 정도 있으면 만 3년이 됩니다. 그래서 2023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3년을 나눠가지고 현장에서 어떻게 바꿨는지 정리를 해봤어요. 기억을 이렇게 이런 일을 했어요. 대단히 많은 정보를 아침에 출근하면 조사를 하고 자동으로 정형화된 데이터로 만들고 그 정형화된 데이터를 또 어떤 모델을 가지고 돌려서 예측도 하고 분류도 하고 그래서 의사결정을 돕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2023년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오픈 AI에서 2022년 11월 30일 날 공개했잖아요. 저는 그때 되게 놀랐어요. 제가 고민했던 문제들을 너무 쉽게 해결하니까 이건 나를 위해서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놀랐거든요. 근데 알기로는 GPT-2 정도 나올 때부터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게 내 업무에 정말 쓰일까라는 생각을 그때는 못했거든요. 근데 GPT-3가 나오고 몇 번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에 적용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나중에 1년 뒤에 보니까 동시에 했더라고요. 저는 제 업무에서 했었고요. 나중에 이제 해외에서 발표되는 사례를 보니까 나오자마자 뒷분이 시작을 해서 1년 동안 한 작업들을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자세히 봤어요. 일단 저는 저 혼자 했어요. 왜냐하면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무지하게 관심이 없어요. 되게 많이 쓸 것 같지만 정말 너무너무 안 쓰거든요. 지금도. 저는 되게 관심이 많아서 엄청나게 썼어요. 처음부터 기초부터 배우기 시작할게요. 프롬프트부터. 그리고 얘랑 대화를 하면서 일도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되게 텍스트 기반이었지만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보였다고 봐요. 근데 빅버는 좀 큰 회사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 15가지 정도를 팽백 초창기부터 어떻게 접근했고
기업이 어떻게 그 작업을 하려고 했을 때 여러 부서들이 어떻게 모았고 또 처음에 도입할 때 정보가 유출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알아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게 지금은 살짝 모자랄 수 있지도 또 살짝 위험하기도 하지만 되게 앞서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해봐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더라고요. 이게 2023년의 모습이었습니다. 2024년은 조금 저도 고도화시켰어요. 프로그래밍을 한다든지 모델링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가 쭉 있으면 다는 안 되더라도 일정 부분들은 자동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들이 매일매일 쌓여요. 저는 엔지니어 기반이기 때문에 이제 습관이 연구 노트 같은 거 쓰는 게 습관이 되거든요. 구매는 하지만 매일매일 그날의 일들을 연구 노트 비슷하게 정리를 해요. 그러면 이 자동화된 케이스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3년이 지났으니까 1000여 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23년도에 외국의 사례와 제 사례를 합쳐가지고 정리를 좀 했습니다. 정리를 좀 하고 2024년 8월부터 9월 사이에 3번에 걸쳐서 삼성 SDS 국내 직원들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의 업무 활용이라는 강의를 했어요. 그때 이제 좀 정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ISM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국내 공급관리 분야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교권의 사례와 자기네들이 가진 지식 기반을 합쳐서 장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제목이 AI 플레이북이라고 하는 걸로 장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이게 미국에 있는 단체와 영국에 있는 단체가 돈 버는 걸 너무너무 다르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2025년이 됐어요. 저도 만들어 봤어요. 너무 안 써서 진짜 떠먹여 두듯이 케이스를 다 만들어서 삼성전기 AI 플레이북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저희 내부에서 쓸 수 있는 LLM은 패브릭스라고 부릅니다. 이게 2024년 8월 정도에 이제 오픈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 시기였어요. 그리고 지금 2025년 11월이 1.5 버전이 오픈된 상태입니다. 엄청 발전했어요. 학교하고 비교하면 떨어지긴 하지만 1.0 버전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월에 발표되다 보니까 저도 그 LLM을 가지고서 기존에 못했던 거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점은 데이터를 외부에다 쓸 때는 이제 데이터가 못 나가는데 외부에 쓰다 보니까 데이터를 올리고 갖는 작업들이 조금 더 쉬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가능성이 조금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제가 AI 플레이북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써보세요 라고 줬어요. 근데 질문이 드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정말 생성형 인공지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근데 제가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대체로 생성형 인공지능의 AI 리트러시라고 하는 것을 평가할 때 설문 방식을 쓰더라고요. 근데 설문 방식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의 논문들 좀 찾아봤죠. 그랬더니 평가에 의해서 리트러시 평가는 논문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가지고 와서 그 평가를 좀 해봤고요. 외부에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정량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2025년도에 앞에 있는 모든 경험들을 다 합쳐가지고 한국기술교육대가 노동부에서 만든 학교거든요. 여기에 스텝이라고 하는 그 온라인 평생교육원이 있어요. 여기에 실무에 바로 쓰는 프롬프트 설계 및 전략이라고 하는 과목을 3월부터 지금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12월 10일까지 다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2023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을 하면서 질문이 생겼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요즘 11월에 나온 책 중에 경량 문명이라는 엄청 유명한 책이 하나 나왔어요. 여기서는 기업을 어떻게 말하냐면 기업이 엄청 크잖아요. 이걸 한 덩어리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람이 몇 명 있는가를 따져서 1인당 매출이 얼마가 되고 1인당 자산이 얼마가 되고 1인당 영업이익이 얼마가 되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 세상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작가가.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생성의 인공지능 통해서 여러 명 모일 필요 없는 사회가 된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교해 봤거든요. 이게 이제 기업이 가진 전체 자산, SS의 영업이익을 전체 자산으로 나누는 건 ROA가 없잖아요. ROA를 나눠보면 삼성전자는 5.7%가 나와요. 삼성전기도 5.7%가 나옵니다. 대단히 높은 겁니다. 제조업에서. 근데 이 S&P는 제일 싸요. 1인 기업 10.4% 정도 나와요. 그럼 이제 질문을 하셨잖아요. 조그마한 거, 요만한 거 가지고 이익 얼마 냈다고 이 값이 나왔다고 비교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삼성전기가 1인당 자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10.6억입니다. 저는 자산 규모 얼마냐면 5.4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작은 기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런 퍼포먼스가 어떻게 나오냐면 생성형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생산성이 아닙니다. 인간 생산성을 대단히 높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엄청나게 바꿔줘요. 그리고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해보는 거죠. 기업 내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기업 내에서 특히 대기업이 그 안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많이 쓰냐면 시도키도 안 써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개선이라든지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 내가 아이디어가 있고 그 아이디어를 구현해줄 IT 전문가가 있는 거죠. 이 두 조합이 만나면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오랫동안 해왔어요. 지금 학교에서 발표되는 모든 문제들을 오늘 A 섹션, B, C 섹션을 제가 좀 봤거든요. 그 중에 단 하나 예외 없이 조직의 어떤 개선점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개인 하나하나의 생산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질문 하나 해보는 거죠. 이게 유통이 쭉 가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게 있잖아요. 유통에서 마지막에 라스트 마일을 어떻게 완성할 거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백인백색이거든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업무를 하는 이쪽에 비슷한 라스트 마일이 공백이 있어요. 이 공백이 생성의 인공지능을 통해서 개인의 생산성, 개인의 효율성 같은 게 높아지면 업무하는 전체 틀에서 마지막 그 퍼즐이 혹시 채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까지는 이게 소설 같은 얘기잖아요. 논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소설 같은 얘기를 주로 논문을 쓰시니까 학술적인 관점에서 이런 변화들을 어떻게 풀어내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준비했고요. 한편간에 제 나름의 실험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했냐, 이거는 얘기하기가 너무 길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케이스 스터디 한 1000개 정도 됩니다. 3년 동안 만듭니다. 기본의 사례, 금품 정비의 사례, 그 당시에 학술단체들이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들, 그 다음에 SPS 강의할 때 조금 더 모아지고 체계화된 자료들, 그 다음에 미국 장사하는 예약 프레이블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제가 만들어본 삼성 그룹의 생성형 인공지능인 패브릭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AI를 어떻게 다룰지를 그 케이스를 소개했던 것들, 이건 이제 제가 조금 더 고도화시킨 거예요.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AI 리서치 문제들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좀 풀어서 써놨어요. 이게 스텝에 칼럼을 쓰거든요. 칼럼을 많이 씁니다. 칼럼을 400개 정도 쓰려고 지금까지 돈 받고 씁니다. 근데 한 400개 정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논문에 원문도 다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텝에 지금 아주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인데 얘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잠깐만 보여보면 저는 AI 어플리케이션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을 보이겠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제부터는 이 매트릭스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각 영역별로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까지 현장의 얘기들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현장의 본인들을 좀 학술적인 입장에서 풀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부탁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만들어 봤습니다.